탑골공원에서 느낀 노후 현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 들어서면 왠지 모르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느낌이에요. 벤치마다 모여 앉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보면 왠지 노후에도 사람 사는 재미는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웃음 속에 묻어나는 현실이 꽤 씁쓸합니다. 월세도 못 내겠다. 자식한테 손 벌리기도 미안하고 퇴직금은 다 어디 갔는지. 이런 말들이 공원 벤치 위에서 은근슬쩍 오가죠.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이 들고 나서야 비로소 체감하는 게 바로 노후 생활비 현실이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탑골공원에서 들은 이야기들과 자료를 바탕으로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비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 해요. 본론 현실적인 노후 생활비 이야기. 1. 평균 노후 생활비 생각보다 많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과소평가하곤 합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가 실제로 한 달에 쓰는 생활비 평균은 20만 2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주거비와 식비, 건강관리비, 여가활동까지 모두 포함하면 최소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 이 금액을 꾸준히 충당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70만 원 정도, 퇴직금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 대부분 1, 2억만 원 수준이에요. 한 달 생활비를 맞추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탑골공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국민연금 받으면 한 달에 60만 원 조금 넘거든. 집도 전세로 살다 보니 월세 나오면 또 빠지고 그냥 아껴서 사는 게 다야.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지출 구조를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불안한 노후가 기다린다는 점이에요. 2. 사례 1 연금만으로 버티는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 김모 씨 66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연금 수령만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매달 국민연금 65만 원과 사정연금 2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주거는 아파트 전세였는데 세입자가 나가면서 보증금 문제 때문에 집을 처분하고 지금은 작은 원룸 월세로 옮겼다고 해요. 김씨 할아버지 하루 일과는 주로 공원 산책과 동네 시장 장보기예요. 식비를 아끼기 위해 한 끼는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기도 하죠. 사실 돈이 넉넉하면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하고 싶은데 요즘은 그냥 아끼는 재미에 살아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현실이에요. 단순히 생계 유지에 급급하다 보면 삶의 즐거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3. 사례 이 자식에게 의존하는 박씨 할머니 이야기. 반면 박모 씨 63세 할머니는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편이에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셨고 본인 연금과 저축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들 부부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모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미안하고 그렇다고 안 받자니 생활이 힘들고 참 고민이에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자식에게 의존하는 노후는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에요.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마음 편하게 노후를 보내는데 준비가 부족하면 이런 고민이 따라오는 거죠. 4. 사례 3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이씨 할아버지 이야기. 이 모 씨 68세 할아버지는 자영업자 출신이었지만 은퇴 후 사업 실패로 저축금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마트에서 주 34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야 자식한테 부담 안 주고 살죠. 이 사례는 노후에도 소득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능동적으로 일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선택이죠. 5. 노후 준비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연금 외 추가 소득 확보.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퇴직 전 사적연금, 적금, 투자 등을 활용해야 해요. 생활비 구조 점검. 지금 쓰는 돈을 정확히 기록하고 은퇴 후 필요한 최소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예상보다 지출이 클 수 있어요. 주거비 대비. 주택 마련 또는 전세, 월세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비가 노후 생활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심리적 사회적 준비. 혼자 지내는 시간, 친구와의 관계, 건강관리까지
모두 포함해서 삶의 질을 계획해야 합니다. 유연한 대안 모색.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 재능 기부, 소규모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과 활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웃음 뒤에 숨은 현실. 탑골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은 공원에서 즐겁게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현실적 고민이 숨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답은 준비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면 연금저축투자소득 활동을 균형 있게 준비하고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원 벤치 위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단순한 개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 사회 60대 이상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결국 노후 준비란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계획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탑골공원의 웃음 속 현실이 우리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노후를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글에서는 탑골공원 사례와 노후 생활비 현실을 중심으로 다뤘으니 자연스럽게 이어갈 내용은 노후 준비의 구체적 전략과 과학적 통계적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어서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글을 확장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은퇴 준비의 핵심 금융적 준비와 생활비 계획. 논리적 근거. 앞서 이야기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 국민연금만으로 평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청 자료 2024년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약 21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70만 원 수준이죠. 미국 및 일본의 연구에서도 연금 수령액만으로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비율은 전체 은퇴자 중 3,040% 수준에 불과합니다. 과학적 실용적 접근. 재무 설계 은퇴 전 최소 2020년의 생활비를 예상하고 연금저축투자 등 수입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복리의 힘 활용 2030대부터 매달 소액이라도 적금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은퇴 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건강관리와 노후 생활비의 상관관계. 논리적 근거. 노후 생활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3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약 3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만성질환 발생률을 2030%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실용적 접근. 운동과 식습관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충분한 단백질 섭취, 가공식품 최소화. 정기검진 조기 발견은 치료비용 절감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됩니다. 3.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의 경제적 영향. 논리적 근거. 하버드대 건강노화 연구 하버드 스터디 오브 어덜트 디벨로프먼트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50% 이상 낮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늦춘다고 합니다. 정신 건강 악화는 의료비 증가, 돌봄 비용 증가, 심지어 조기 사망률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어 정서적 사회적 투자도 경제적 전략이 됩니다. 과학적 실용적 접근. 공원, 커뮤니티 센터, 취미 모임 참여. 가족 친구와 정기적 연락, 봉사활동 등 사회적 연결 유지. 4. 사례 연결, 재무건강 사회적 준비가 맞물린 현실적 성공 노후. 김씨 할아버지, 재무준비 부족 생활비 압박. 박씨 할머니 자식 의존 심리적 부담. 이씨 할아버지 아르바이트 소득 활동 필요. 여기에 건강관리와 사회적 활동이 추가되면 아르바이트 대신 가벼운 봉사나 취미로 생활비를 보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이 됩니다.